자, 제가 이 민화의 길을 묻다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한국 미술사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미술사를 처음부터 연대기별로 하면은 재미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화는 다양한 소재들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민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떠한 역사가 왔고 민화가 그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을 하고 있는가, 이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화의 길을 묻다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한국 미술사를 뭐 대학교 다닐 때 했겠지만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와 내 작품과 관련 속에서 혈통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족보 있죠, 족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분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외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그 혈통을 이해를 하고 그것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이 족보 찾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 그 예술은 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나의 그 족보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미술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서양 미술이 덧붙여져 가지고 자기 양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축하듯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색이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국성이 그림에 묻어 나오면서 이 족보가 있는 미술이 된다는 거죠. 미술도 다 영향받은 것이 다 외국이라면은 그게 한국 미술인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화조영모화인데, 자, 민화 화조화의 예술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술품을 다룰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작품의 대상이 뭐고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가 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화조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길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다 그 식물마다 어떤 상징 의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란 하면은 부귀영화, 국화 하면은 은이란 선비, 뭐 연꽃 하면은 뭐 군자, 매화는 뭐 가난한 선비, 또 돌은 뭐 장수,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서양 미술에서 뭐 르네상스 예술을 보면은 대부분 그 기독교를 소재로 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면은 그 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스토리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빈치가 성서 이야기를 하고자 그 그림을 그렸는가? 그건 1차적인 거죠.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미술에 대한 그 해석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중세시대 때 그런 도상적인 그림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원근법적인, 명언법적인 것을 개입해서 현실적인 것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서양 미술은 근대 이전까지는 대부분 종교 미술이 많지만 그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걸 보질 않아요. 하나의 예술적인 차원에서 그 주제를 이해하는 거지.
모든 그림은 다 주제가 있지만 그 민화의 그 주제라는 것은 어떤 그런 그 부귀영화나 뭐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마음을 주제로 한다는 거죠. 그런 굳어진 형식을 깨는 인간의 그 자유로운 마음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이 민화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상징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형식은 본질을 대체할 때 타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모든 형식이라는 거는 수단 아니겠어요? 그죠? 뭐 교회에 가면은 천국에 간다.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뭐 복을 준다. 이런 천박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 형식 자체가 본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투쟁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바리새파들의 그런 형식과 투쟁을 해가지고 어떤 그 본질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민화의 그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상징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할 때 타락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그 민화 열풍이 몰고 오는 잘못된 흐름이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민화의 핵심은 어떤 전통적인 양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창작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그 신선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신선함의 출처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민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뭐 본을 따가지고 뭐 색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전통에 갇히지 않고 그 신선함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상을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자유로운 자신의 그 심상이죠. 심상, 마음의 상이죠. 근데 자기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아니겠어요.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인종과 민족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이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의 필터를 거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마음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눈에 의존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린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옮긴다든지, 이거는 민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화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화를 다른 말로 마음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그림. 우리말로 마음그림.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게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는 어떤 아카데미즘이 하나의 테크닉에 많이 의존했지만, 현대미술에 오면은 이제 개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개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독창성이 자기 안에서, 자기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 나왔을 때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민화의 이 방식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지 않으면은 사실은 현대미술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테크닉을 배우고 뭐 어떤 양식을 배우고 그래서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은
일단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모란이 부귀영화를 상징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란의 꽃이 좀 푸짐하고, 그런 꽃이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1대1로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민화를 배우려면은 자기 마음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전국에서 민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볼을 따가지고 베끼고 있는 거라고. 거기서 창작이라고 해봤자 약간의 뭐 변화를 시키는 건데, 그 변화가 자기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화를 마음 그림이라고 이해해라. 마음 그림. 자기 마음을 반영한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좋다고요. 어떤 행복이나 사랑,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 이미지화가 되는지를 먼저 그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 따른 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화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들이 다 새겨드려야 될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대상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본질이라는 것이 형태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형태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파동의 세계고. 그러나 그 대상을 고토로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내 마음속에 이미지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미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몰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몰입이 있다 보면은 거기서 따른 이미지가 나와요. 이 이미지가 그려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미지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개성적인 양식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